우리가 아이를 키워가면서 머리 커지는 거 보면서 두뇌가 잘 발달되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이 두뇌 기능들이 잘 작동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의미죠. 우리 아이들이 TV, 게임, 스마트폰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두뇌 안에 오락실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인생이 된다? 오락이나 하면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메타버스에서 선택하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두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누리미디어 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7,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물고기도 만드셨죠. 물고기에게도 이런 설명을 했을까요? 네, 설명하셨죠. 물고기에게는 물고기야 너희들은 바다를 가득 채우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러니까 물고기의 사명은 바다를 가득 채우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해부에 배를 갈라보면 물고기들은 알을 많이 품고 있어요. 물고기들이 알을 많이 품고 있는 이유는 바다를 가득 채우는 게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장치가 바로 두뇌라는 것을 최근에 두뇌과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뇌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운영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 TV나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운영체계인 두뇌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사 자료를 보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아이들은 뇌 크기가 30% 줄어든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는 걸 볼 때 저 머리가 작아진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우리 없잖아요. 줄어든다는 것은 머리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뇌가 크다고 해서 머리가 크다고 해서 머리가 좋은 거 아닌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머리가 커지고 작아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두뇌 기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각, 운동, 언어, 정서, 사고력이나 판단력이나 주의력이나 통제력이나 사회적 기술 여러 가지 두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이 발현되고 발달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에서 살고 있는 TV, 게임, 스마트폰은 그 기능을 줄어들게 하고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워가면서 머리 커지는 거 보면서 두뇌가 잘 발달되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이 두뇌 기능들이 잘 작동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의미죠. 과학자들은 최근에 이 두뇌가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네 단어인데요. 뉴런과 시냅스의 생성과 연결. 그러니까 뉴런, 시냅스, 생성, 연결. 이 네 단어는 두뇌가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네 개의 개념입니다. 네 단어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는 두뇌 발달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단어를 잘 모른다는 얘기는 두뇌가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아빠가 담배를 피시는데 아빠한테 아빠 담배 피는 거 너무 멋져 보이시는데 나도 한번 빨아보게 주세요 그러면 쫄라댄다고 아빠가 물고 있던 담배를 아이한테 주진 않죠. 왜요? 아빠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 담배 연기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재우는데 아이가 앉아요. 자장자장 아무리 재우려고 해도 앉아. 할 수 없다. 소주를 찾아서 한 컵 따라요. 설탕물을 진하게 타서 아이에게 먹이는 거야. 그럼 아이는 달달하니까 꿀꺽꿀꺽 마시고는 취해서 골아떨어지겠죠. 그럼 엄마는 역시 아이를 재우는 데는 소주가 최고야 뭐 이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옆집에 산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네, 신고하겠죠, 신고. 왜? 알기 때문이에요. 이 술에 있는 알코올 성분이 아이들의 세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러고 신고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부모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우, 소장님, 스마트폰이 나쁜 건 알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아우, 스마트폰 나쁜 건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 아는 거 알지만 잘 안 돼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술과 담배는 나쁜 거 알아서 줄 수 없지만 스마트폰은 나쁜 거 알아도 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스마트폰이 두뇌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스마트폰이 두뇌를 바꾼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운영체계를 바꾼다면 사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네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뉴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나무처럼 생겨서 나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뉴런인데요. 뉴런 그 끝에 있는 단어가 나뭇가지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과학자들도 저 뉴런을 나무처럼 인식했던 것 같아요. 이 뉴런이 우리 뇌 속에 몇 개가 있냐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1000억 개가 있다는 얘기는 엄청 많으니까 엄청 작다는 뜻이에요. 이 뉴런은 실제로 1mm를 1000번 자른 단위의 크기입니다. 엄청 작은 거예요. 이것은 주로 뱃속 3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모태에서 다 만들어져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뉴런의 모양이 곧 아이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1000억 개 뉴런은 뱃속에서 이미 만들어져서 태어난다. 그런데 이 뉴런에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뉴런과 뉴런 사이에 틈이 있어요. 틈. 이 틈을 과학자들이 재봤더니 1mm를 100만 번 자른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뉴런이라는 나무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다 공간을 갖고 있는데 이 공간을 관찰해 봤더니요. 이 공간에서 전기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전기 신호가 1초에 100번씩 나오는 거예요. 1초에 100번씩 나오니까 이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신호를 시냅스라는 거 붙였습니다. 시냅스는 헬라어로 접합, 접착, 붙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접착제처럼 전기 신호들이 보인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런 신호가 몇 개가 있냐면 1000조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조 개의 전기 신호가 뉴런과 뉴런의 공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걸 또 100만 배 확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기 신호 속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단백질이 그 안에서 결합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어떤 말 하다가 어떤 단어가 안 떠올라요. 아, 그거 뭐더라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그 단어에 정보가 들어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빨리 시냅스, 전기 신호를 움직여서 단백질을 붙여야 제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지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이 단백질이 붙들락말랑 그러고 있다는 뜻이야. 딱 붙으면 아, 생각났네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지 붙들락말랑 결국 안 붙으면 아, 오늘은 도저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할머니들이 손자 이름 부를 때 보면 깔끔하게 손자 이름을 불러내면 되는데 아들 이름도 태어나고 딴 손자 이름 막 불러내는 경우 있죠.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할머니가 60세라면 할머니 뇌 속에 있는 뉴런이라는 나무들은 60년 된 나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60년 된 가전제품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저 60년 된 세탁기는 잘 안 되잖아요. 60년 된 전자레인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신호 처리를 빨리빨리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단백질을 붙여서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름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뇌가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이런 뉴런과 시냅스 속에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 뇌의 활동이다. 제가 이렇게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뇌 안에 1000억 개 나무와 나무의 틈들과 틈에서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가 활동하고 있다. 이것이 두뇌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00조 개 시냅스는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냐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경험하는 모든 활동들이 시냅스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마다 두뇌 공간에서는 시냅스 활동이 있다. 그럼 아무 일도 안 하면 시냅스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1000조 개나 되는 시냅스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다 선택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과학자들은 가소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가소성은 한자로 이렇게 되는데 이 가운데 소자는
모양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모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 시간에 찰흙놀이 하는 것을 조소활동이라고 하잖아요. 조소 할 때 그 소자입니다. 가자는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소성은 모양이 되게 하는 성질. 그러니까 시냅스 활동이 두뇌 활동인데 시냅스 활동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냐? 모양이 되게 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쉽습니다. 엄마가 옆집을 갔어요. 옆집 갔더니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잘 탑니다. 오, 아들 자전거 잘 타는데 몇 살이니? 저 8살인데, 와, 8살짜리가 자전거 잘 타네. 알고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도 8살짜리 있잖아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앉아봐. 엄마가 옆집 갔더니 8살짜리가 자전거 진짜 잘 타더라. 너도 8살이잖아. 자전거 타야 되지 않겠니? 아들이 엄마 8살 되면 자전거 타는 거였어요? 진작 가르쳐 주시지. 그리고 자전거 끌고 나가면 우리 아들 막 타게 되나요? 아니죠. 옆집 애가 자전거 잘 타는 이유는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연습을 할 때 두뇌는 뭘 만든 거예요? 두뇌 속에서는 시냅스를 만든 거예요. 어떤 시냅스를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한 모양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소성의 뜻이에요. 그 애가 어떤 일을 했어요? 안장에 앉아서 균형 잡겠다고 균형 잡는 거 했죠. 그럼 뇌에도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페달을 밟아요. 그 모양도 만들어져요. 핸들을 움직이면 그 모양도 만들어져요. 위험을 살핀다고 움직이면 그것도 만들어져요. 자기가 하는 대로 똑같은 모양이 두뇌의 공간 안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전거 잘 타는 거죠. 옆집 아이는 며칠 동안 자전거 안 타다가 오랜만에 타자고 또 잡으면 처음부터 다시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탈 수 있는 거예요. 왜? 시냅스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 자전거 타기 하려면 엄마는 뭘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데리고 나가서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뇌에다가 같은 모양의 시냅스를 만들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것이 두뇌가 바뀐다는 것의 과학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있으면 뉴런과 시냅스의 생성 연결이 일어난다. 이것을 가소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집에 7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이 아들은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띵동 현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빠 오셨다. 그리고 후다다다다다 현관 앞으로 막 달려나온대요. 달려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대요. 아빠 주머니만 뒤진대요. 뭘 찾고 있을까요? 아빠 스마트폰만 탁 챙겨서 어디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아들을 찾아요. 우리 아들 어디 갔나? 아들 어디 있냐 아들. 사실 이 아빠는 아들을 찾는 건 아니에요. 네, 자기 스마트폰 찾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아들이 소파 구석에 앉아서 뭘 해요? 봤더니 와,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잘해. 그럼 우리 아빠들 막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우리 아들 멋지다. 게임 진짜 잘한다. 내가 가르쳐주다 하는 게임인데 이렇게 잘하냐? 우리 아들 천재다. 아빠들 막 신났죠. 자, 아빠는 뭘 보고 좋아하는 거죠? 아들이 스마트폰을 선택하고 경험하는 걸 보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경험하면 두뇌도 같은 모양의 시냅스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지금 배운 거예요. 그럼 아빠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와, 우리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오락실을 짓고 있구나. 같은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가 책을 읽고 있으면 아들 책 보는구나. 아들 독서하니? 이게 아니에요.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축구장을 지으면 공을 차겠죠. 도서관을 지으면 책을 읽을 것이고 오락실을 지으면 게임을 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TV, 게임, 스마트폰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두뇌 안에 오락실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인생이 된다? 오락이나 하면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이 몸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메타버스에서 선택하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두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뇌 안의 오락실도 물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잠깐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뇌 속에 오락실이 지어진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재미와 욕망과 쾌감과 즐거움의 경로가 연결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이 말은 두뇌 속에 도파민이 분비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분비되면 우리 뇌는 만족감과 재미와 쾌감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자극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영상 자극이 뇌로 들어가면 우리 뇌에서는
측자핵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 측자핵은 도파민 공장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이 분출되기 때문에 뇌에서 뭘 느낀다고요? 재미와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고 듣는 것이 뇌 안에서는 구체적인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맨날 재밌다 재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뭔가 할 일이 없다 싶으면 엄마 게임하면 안 돼? 자, 게임하고 싶어?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엄마, 내 뇌 속에서 도파민을 경험하고 싶어. 도파민 쏟아내게 해줘. 그게 바로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체는요,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항상성은 대표적인 것이 체온이에요, 체온. 우리 체온은 36.5도라는 항상성이 있죠. 그래서 36.5도의 항상성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체온이 40도가 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자, 열이 나면 막 아프고 괴롭고 힘들다는 얘기는 빨리 항상성을 유지해라라는 신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항상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해열제도 먹고 검사를 해서 왜 열이 나는지 알아가지고 항생제도 먹고 낮추는 거예요. 또 저체온 36.5도의 항상성에서 33도가 되면 역시 죽어요. 그래서 괴롭고 아픈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빨리 항상성을 유지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여러 항상성들이 있는데 우리 두뇌에는 도파민 항상성이 있다고 합니다. 도파민 항상성은 우리 두뇌가 도파민이 50개가 나왔을 때 우리 뇌가 최적의 활동을 하도록 세팅, 초기 값이 있다는 뜻이에요. 디폴트 값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체온의 디폴트 값이 있는 것처럼 우리 두뇌에는 도파민 양의 디폴트 값도 있다. 그런데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면서 강한 자극이 들어와서 도파민 수용체인 측자핵을 건드리면 도파민이 항상성을 잃고 100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도파민 100개가 나오면 쾌감은 확 증가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도파민 때문에 두뇌가 괴로움을 겪는 거야.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빠랑 뭐 몸싸움을 하면서 또는 아빠랑 뭐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아빠랑 뒹굴면서 공을 차면서 막 깔깔거리고 좋아할 때도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럴 때 나오는 도파민은 활동을 하면서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앉아서 게임을 할 때는 게임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자극이 들어와서 도파민은 많이 나왔지만 도파민을 사용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파민 공장에다가 피드백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왔어. 줄여 이런 피드백이 계속 들어가서 도파민 수용체 공장에서 50개 생산 라인을 30개로 줄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또는 영상을 많이 보는 아이들은 그 자극에 의해서 즐거움은 많이 누렸지만 도파민 공장의 생산 라인은 30개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자극이 강하니까 생산 라인이 30개로 줄였어도 5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상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앉아서 30분 동안 숙제를 해야 되는데 도파민이 50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미 공장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도파민이 30개밖에 안 나오면 30분 동안 집중해서 숙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분만 지나면 벌써 아이가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꾸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보기에는 답답하죠. 왜 너는 30분을 앉아서 할 일을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다고요? 도파민 양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ADD라고 합니다. 주의력 결핍 들어보셨죠? 주의력 결핍증이에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들으려도 도파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도파민이 적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에도 산만하고 엎드려 자고 무기력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도파민이 50개가 필요한데 30개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 두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도파민 양을 채워야 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강한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파민은 부족하고 그냥 옆에 한 대 툭 칩니다. 한 대 툭 치면 두세 대가 막 날라와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막 제압을 하죠. 주변에 자극을 만드는 거예요. 주변에 자극을 만들기 위해서 나대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극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HD라고 해요.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죠. 이것을 합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ADHD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자극이 뇌에 들어와야 안정감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보상 결핍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뇌에서 도파민이 부족하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ADHD 진단을 받으면 의사가 처방약을 주는데 우리 생각에 나대는 게 문제가 되니까 처방약은 안정제를 줘야 될까요? 각성제를 줘야 될까요? 안정제를 줘야 될 것 같죠? 그런데 ADHD의 처방약은 각성제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왜 나댄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도파민이 부족해서 도파민을 채우려고 나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을 약으로 채워주면 더 이상 나댈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성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TV, 게임,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두뇌를 바꾼다는 것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 세계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두뇌를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교실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이런 ADHD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그들이 게임을 통해서 강한 재미와 쾌감, 영상을 통해서 강한 재미와 쾌감을 경험하면서 항상성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실의 일상적인 자극 가지고는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짓이 달라지면 시냅스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선택과 경험에 따라서. 그리고 시냅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도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TV나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면 그들의 두뇌 안에서는 지금 그와 관련된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뉴런과 시냅스의 생성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뤄내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도구인 운영체계인 두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뉴런과 시냅스의 연결을 잘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TV, 게임, 스마트폰은 우리 아이들 안에 오락실을 만들게 되고 또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그런 시냅스를 연결하기 때문에 두뇌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도서관을 지어놓으면 그 도서관은 책 읽는 장소가 되고 축구장을 지어놓으면 그곳은 운동을 하는 장소가 되고 또 오락실을 지어놓으면 그것은 오락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어떤 선택과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뜻을 이루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못 이루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이름하여 성황당식 기도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물 떠놓고 잘했던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성황당식 기도가 1년에 한 번씩 하늘을 찌를 때가 있죠. 수능철에 바로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기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내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TV, 게임,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선택인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하는 선택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육 철학은 그냥 뭐 TV 보면서 게임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게 내 교육 철학이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신과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오늘의 우리 아이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인가 그것을 방해하도록 하는 것인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 것 그것이 선택과 경험이
두뇌 뉴런과 시냅스의 생성 연결의 구조를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하면서 아이가 메타버스에서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도구들을, 하나님의 형상의 운영체계들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와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